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 브리핑 받아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은 TV로 다 보셨을 테니까 네.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지면을 먼저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한겨레 신면, 사회면 머릿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과 또 짐바브웨 출신의 조각가 한 여성의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은요, 월 급여가 $650, 하루 8시간 근무, 주 1일의 유급 휴무 등의 내용과 함께 홍문종 사무총장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고 사인도 돼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찍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홍문종 사무총장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또 사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홍문종 이사장은 그런데 말이죠.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지원만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급여 또 과도한 업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주 5일 할 때 이분들은 그 주 6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런 근로계약서에 홍문종 사무총장 이름 부분에 도장과 함께 사인이 있었다. 이거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자신은 박물관 일에 잘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런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분이 지금 거대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2012년 10대 인상 때도 홍문종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들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 자,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식대가 2,500원인데 이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 식대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물관 쪽이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니 직접 요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해서 하루 식대를 겨우 4,000원으로 인상받았다는 겁니다. 한 끼 식대도 아니고 한 하루 끼가 식대. 아닙니다. 이 예. 하루 식대에 하루 식대. 하루 식대가 2,500원인데 이걸 겨우 4,000원 올렸다는 겁니다. 4,000원. 하루 4,000원. 그러면은 한 끼당 이게 얼마입니까? 1,300원 정도 아니겠어요? 자, 1,300원 정도로 뭘 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삼각김밥 2개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낱개로 2개 못 삽니다. 자, 뭐 먹고 살라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그 식대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홍문종 사무총장, 홍문종 이사장을 만나서 해결보라. 박물관에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대 결정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권한이 결국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은 뭐 박물관 일에 관여 안 했다. 박물관장이 다 책임질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정말 이 양반 이제 심각하네요. 이 사안은 정말 말로 없는 급 사안입니다. 이건 진짜. 그 홍문종 사무총장이 과거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수해가 났는데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수해 지역에. 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나아가서 아예 조장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걸 따져본다면 이 총체적인 이 어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예. 법적인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야당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야당에서 뭐 지금 반응한다는 게 뭐 그냥 몇몇 의원들이 뭐 진상조사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대변인 예. 성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요. 이따가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역시 방송 3사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도 못할 사안입니까? 이 뉴스 가치가 없나요? 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문종 이사장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문제 제기해봐야 뭐 전혀 이것이 메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물관 측에서 말이죠. 예. 사실이네요, 보니까. 조선일보 3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결정에 야당이 성나 있는데 그래서 또다시 특검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온 검찰 아닌가. 또 재판부도 중립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터 아닌가. 검찰도 재판부도 어느 쪽도 비판할 명분을 야권이 못 찾고 있다. 이 정치적 논란을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칼럼을 또 실었습니다. 이 김창균 부국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매번 조간브리핑 시간에 이 양반의 그 기념비적인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4월 24일자, 작년 4월 24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면이 아니라 아예 일면에 이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을 끌어와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 332사이트를 골랐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김하영 씨가 이제 대선 때 댓글 썼다는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 330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아니 기왕 그 대선 여론조작 목적이면은 1,500만이 방문하는 네이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이버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오늘의 유머에서 뭐 고작 한 120개 정도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정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치 개입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예.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진상은 뭡니까? 지금 뭐 78만 개로 줄였습니다마는 120만 개의 선거 개입 트윗 글이 확인이 됐고요. 엄청난 양의 또 댓글도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 중에는 심지어 호남인들을 비하하는 뭐 당연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죄인 이런 식으로 매도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글들이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은 정말 언론사의 길이 남을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 저제 칼럼으로 낙인이 박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양반이 이에 대해서 뭐 이 칼럼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언급 없이 뭐 오늘은 또 그동안 댓글 수사에 검찰이 적극성을 보여왔다. 중립적 판결을 해온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계속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니 당연히 조선일보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정말 검찰이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왔느냐. 윤석열 수사팀장 때 검찰은 그래왔죠. 예. 근데 윤석열 찍어내고 그 앞서서 최동욱 쫓겨나고 그 이후에 검찰도 여전히 댓글 수사에 또 공소 유지에 적극성을 보여왔느냐. 관련 지적을 어제 한겨레가 했었는데요. 네, 오늘 추가 기사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오면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 국정원 인사, 그리고 경찰 간부 이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어제 보도 내용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은 통화 내역을 전부 냈다. 정치인 통화 내역을 전부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제출했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제출하면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전화를 걸어보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 놓고는 우리 정치인의 전화번호 목록 보냈다고. 번호만 보냈지 이 전화의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검찰이었습니다. 완전 마시간 검찰. 윤석열 청장 때 댓글 수사에 연의를 보였던 그 검찰과는 다른 검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부국장이라는 사람은 댓글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온 검찰, 이 검찰이 했던 재판인데 그 재판에서 야당 뜻대로 판결이 안 나왔다고 특검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지금 김창균 부국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마시갔는데 마시간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고 제가 흥분을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곡하가세 그야말로 혹세무민을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조선일보를 돈 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아주 이게 이렇게 해서 반대파 시민들을 화병 걸려가지고 결국 쓰러지게 해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이런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도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검찰이 얼마만큼 이 권력의 해바라기인지를 드러내는 기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아시죠? 자, 이분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법원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혜진 의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김종익 씨를 상대로 한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잇따라 냈습니다. 예. 예. 김종익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됐다. 조전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밖에 또, 김종익이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후광을 얻고 많은 문제를 저질러서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급의 보직에 가게 됐다. 김무성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말 그대로 김종익 씨,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이 김종익 씨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이에 대해서 당시 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고요. 네. 예. 자, 재판을 회부조차 안 한 거죠. 회부조차 안 한 예. 거죠. 무혐의라고 하면 뭐 이거 어떻게 이걸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김종익 씨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했고요. 손해배상을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사의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4명의 의원들 배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4명의 인사들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의원 말고는 다 현역이 아니군요. 예. 자, 어쨌든 이 김종익 씨의 이런 민간인 사찰 관련한 그런 고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종익 씨를 비난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4명의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1,000만 원씩 4명이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 이게 네. 법원의 판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이 민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 전에 이 4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건 도대체 검찰이 제정신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가 원격 의료 추진을 위해서 임상시험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 진료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애초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치료 효과와 경제성을 부풀려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원격 진료가 뭐냐면요. 왜 그 오지나 산간마을 이런 데서 병원으로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거기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의료계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격 진료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손 들어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이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분에게 도대체 또 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부는 진료를 했더니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이 원격 진료가 의료 민영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요, 기계, 장비 이거 사야 되거든요, 환자들이.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또 이 시장에 삼성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원격 진료라는 미명 아래 결국 재벌 기업 배불리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자, 정부가 얼마만큼 이렇게 또 삼성을 챙겨주려고 애를 쓰느냐.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고위 공무원 182명이 삼성 행이었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삼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선 선배가 이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삼성으로 갔다. 그러면 현역 공무원들에게 무슨 신호가 될까요? 무슨 시그널이 될까요? 좀 잘 봐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우리 가신 선배 잘 봐드리면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그러면 나도 나중에 삼성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지 않겠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업 정책에 아무래도 삼성 친화적인 그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을 영입을 했는데 덩치 큰 공공부문 공사 수주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또 국회 부처의 로비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선배 전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좀 부탁해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삼성의 이익이 이렇게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신문이 참 이상합니다. 이 11면을 보니까 말이죠. 백지가 있어요, 백지. 이건 사고 아닌가요? 지면에 실제 이렇게 나왔다면 사고죠. 사고죠. 예. 2단짜리가 이게 벌써 2개 기사 범위에 지금 공란이 나왔습니다. 이 도대체 여기 무슨 기사가 들어가 있었기에요? 예. 예, 이건 좀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일보가 어제 조용기 목사의 비리를 문제 삼은 장로들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대부분 오해고 억측이고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그게 오해고 억측이고 과장이라면은 국민일보의 속성상 그 장로들에 대한 비난 기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또 사설로도 언급이 돼야 마땅한데 오늘 일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이든 언급이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뭐 언론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 보도 뭐 행태에 대해서 예. 제보가 있는데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고생하셨습니다.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이사장의 박물관에서 벌어진 일.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쥐가 옷을 갉아먹고 한 끼 식사비로 1,300원을 받는 그야말로 노예 착취. 홍문종은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식사비 관련해서 면담도 했다고. 착취의 거짓말까지. 이런 홍문종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민생 걱정, 나라 걱정하며 한가하게 썰을 푸는데 민주당이 특검 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특검국회가 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 이슈에 매몰돼 민생과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등 미사 여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에서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분열 책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애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심정. 너나 잘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국회 밖을 나오는 홍문종을 붙잡고 물어보는데 아프리카 그 박물관 문제 때문에 좀 보도가 나왔던데 입장이 어떠신지. 어디라고? 오마이뉴스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관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노동 착취 논란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비판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혹시 그런 상태인 걸 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당황한 듯 다른 위원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기로 했던 홍 사무총장은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의 마이크를 막은 채 반말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장 이런 게 다 이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말도 안 돼. 아니 한 말씀 해주시죠. 입장을. 한편 홍문종의 행태에 대해 KBS와 MBC 그리고 SBS까지 일절 침묵하는데 왜 이럴까? 노예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박물관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말. When we keep trying to complain, our manager, Mr. Bong, tell us that as Zimbabwe people, even if how much we can complain, nobody can solve this problem because Dr. Hong is a very big person in government. I don't know this thing, but it is a touch for us. 저희가 관리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미스터 봉은 홍문종 씨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